지난 12월 4일 수도권과 강원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최대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었는데요. 첫눈이 내린 지 1시간 만에 도로 전체가 이렇게 주차장이 됐습니다. 차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 막혀 있었어요. 계속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난리도 아니었죠. 그랬죠. 폭설로 인한 피해는 다양한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뒤엉킨 차량들 옆을 승합차가 이렇게 겨우 지나가기도 합니다. 대각선으로 가요. 네. 눈길에 차들이 미끄러져 팔중 추돌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왼쪽 범퍼는 부서졌고요. 또 다른 차량 석 대가 엉겨 붙기도 했는데요. 길이 정말 미끄러웠어요. 맞아요. 차는 멈춰있는 상태였는데 뒤에서 자꾸 쳐박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량 후비등까지 선명하게 비칠 정도로 도로 전체가 빙판으로 변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뒷바퀴가 헛도는 차량도 적지 않았고요. 자,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아이고, 어떡해요. 돌아요. 뒷바퀴 보시죠. 자, 당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경찰에 교통 불편 등으로 신고된 건수는 5,400여 건, 교통사고는 407건이나 됐습니다. 단기간 내 많은 눈이 퇴근 시간에 내리면서 제설 작업도 힘들었죠. 좀 많이 미끄러웠죠. 와이프가 여기 옆곡에서 집에 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차가 밀리고 언덕에서는 차들이 못 올라가고. 많이 미끄럽구나. 여기 깔았어요, 진짜. 봐요. 오늘 다치신 거예요? 네, 오늘 다치셨네요. 깔았잖아요. 미끄러우니까 여가다 보니까는 헛디뎌갖고 발랑 자빠졌죠. 네, 눈과 얼음으로 미끄러운 도로 천천히 걸었지만 예, 와당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돼요. 다 미끄러워. 하지만 첫눈으로 생기는 피해는 오랜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11월 26일 117년 만에 폭설이 내렸고 특히 무거운 습설이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렸습니다. 당시 시민들에겐 큰 피해를 입혔죠. 자,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농가, 그 내부도 참담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예. 내년 봄에 팔려고 키우던 것인데 아무것도 없으니 막막합니다. 온실을 다시 짓는데 16억에서 20억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죽겠지요. 딸기 재배하는 배드 시설이 전부 무너져가지고 수확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생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작년 경기 지역 시설 피해액은 무려 3,900억 원대. 피해가 컸던 이유는 바로 눈의 종류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기상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피해들이 건설보다는 습설에서 더 많아질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습설과 건설의 차이는 뭘까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온도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눈, 습설 같은 경우에는 0도에 가까운 상태에서 발생되는 강설 현상으로 잘 뭉쳐지는 습기를 많이 머금은 상태라서 지붕 위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그 무게가 최소는 뭐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도 많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았고 구름을 키웠기에 습설이 내린 거라고 합니다. 눈에 취약한 구조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던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도 습설이 내릴까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장출 빈도가 높아지면서 눈구름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들이 높겠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습설의 상황들이 조금 더 빈번해질 수도 있다. 네, 올해는 높은 해수온과 해기차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큰 피해를 준 습설이 올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자, 경기도 안양시의 한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습설로 인해 건물 지붕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죠. 자, 과연 1년이 지난 지금 어떨까요? 자, 일단 내부로 저희가 들어가 봤는데 현재는 매우 활기찬 모습이더라고요. 지붕이 완만해서 눈이 쌓일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저희가 설치한 임시 판매장은 경사가 가팔라서 눈이 쌓이면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였습니다. 작년 습설로 인해 추가 피해를 막고자 눈이 쌓이기 힘든 가설 건축물을 2개 설치했습니다. 또한 수시로 담당자들이 안전점검 순찰을 돌고 상인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로 협력해서 끊임없이 시설을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요. 안양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인해서
무탈하게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인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첫눈 피해에 대해서는 제설 대책이 아쉬웠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제설 상황 시 출동을 하는 제설 담당 운전자를 만나서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설차가 출동하는 기준은 저희는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시에서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우리는 출동하고 있습니다. 긴급히 제설 작업을 임하고 싶지만은 교통량이 막혀서 참 저희도 바로바로 가지 못하는 게 차가 막혀서 못 갈 때는 저희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된 것보다 많은 양의 눈이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렸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제설 작업은 한층 어렵다고 합니다. 눈이 한 5cm 이상 왔을 때는 앞에서 이 고무 브레이드로 눈을 좌측으로 우측으로 또 밀면서 제설 작업하는 겁니다. 네, 눈이 왔을 때는 앞부분에 블레이드로 제설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눈이 얼었을 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소금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관을 통해서 또 염화칼슘 액상이 여기로 섞어져서 소금하고 액상하고 같이 섞어져서 살포를 하게 됩니다. 이른바 습염 방식을 제설 작업에 활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설차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처음 보는데요. 보니까 처음 보는 장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건 뭘까요? 소금량과 염수 나오는 양을 조절하는 기계입니다. 네, 내부 모니터를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에 습염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대설에 대비해 제설제와 제설 장비를 추가로 확보했고 취약 구간은 강설 예보 1시간에서 3시간 전 제설제 사전 살포를 하면서 기상 도로 상황에 따라 재살포를 합니다. 믿음이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올 겨울부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제설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습설 예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전통시장, 비닐하우스, 축사 등 작년 눈의 피해가 컸던 구조물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데요. 자, 그리고 정부가 대처하지 못하는 순간에 대설 시 국민 행동 요령도 있습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먼저 스마트폰에 안전 디딤돌 앱을 설치하는 등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요. 위험 지역에 지인 또는 가족이 있다면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집이나 내 점포 앞에 본인의 눈은 직접 치우는 것이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건물의 구조물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제설을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신데 낙상 사고의 위험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 붕괴의 우려도 있거든요. 직접 올라가시기보다는 기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제설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는 스노우 체인을 챙겨 놓으면 좋은데요. 특히 운전할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길에서 운전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요. 제동거리가 적게는 2~3배 이상 더 늘어나거든요.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2배 이상, 급제동이라든지 급출발, 또 급회전이라든지 또 급차선 바꾸기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셔야 내 차도 안전하고 다른 차량들도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전 및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여러 생필품을 가정이나 차량에 실어서 항시 비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로수, 노후시설 등 붕괴 위험 구조물을 접근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위험 징후 포착 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도 의견을 말했어요. 이상기후로 인해 올해 습하고 무거운 눈이 평년보다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대설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되면 구조물 붕괴나 도로교통 이용의 불편과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겨울부터 대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전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주변에 위험한 시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감속 운전 등 교통사고에 각별히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는 대설이나 한파 등 겨울철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겨울 국민안전
정부가 지키겠습니다. 네, 올해도 습설이 많이 내릴 거라고 하는데 빙판길 낙상 사고 또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날이 춥다 보면 우리가 몸을 움츠리고 몸이 굳어서 어느 때보다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단 이럴 때는요. 신발 바닥이 평평한 거는 신지 마시고요. 미끄럼 방지 고무가 있는 신발로 신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고 밖이 얼었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신발을 벗을 때까지 경계심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